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막상 사연을 남기러 오긴 했는데 너무 황당하고 엄청난 일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살면서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들어왔지만 이번에 제가 겪은 일만큼 막장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사건이 또 있을까 싶네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올해 33 결혼 3년 차의 현재는 이혼 과정 중에 있는 여성입니다. 재작년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주위에선 부럽다는 말을 엄청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남편 자체가 인물도 좋고 직업까지 좋아요. 뭐 성격도 당시에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남편 직업은 약사예요. 참고로 뒤에 소개하겠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대학교 교수이시고 남편보다 4살 많은 아주버님은 의사시죠. 한마디로 집안 빵빵하고 개인의 능력까지 딸리지 않는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고 그렇다 보니 다들 저더러 시집 잘 간다는 소리 한 번 안 한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었던 게 비록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데다가 저희 친정은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이라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건 없다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기가 죽거나 제가 남편에 비해 한참 모자르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제밥벌이는 할 만큼 능력도 있고 학창 시절부터 저 좋다고 매달리는 남자들이 끊이지 않을 만큼 인기도 꽤 많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 결혼 생활 자체는 순탄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라 일도 열심히 하면서도 집안일이나 저와 시간을 보내는데도 충실했거든요. 뭐 이따금씩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건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밖으로 도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이해하고 넘겼어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소위 인싸 중에 인싸예요. 남편 친구들 증언들을 종합해보자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뭐 하나 못하는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성격도 서글서글하다 보니 늘 주위에 친구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보통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과는 달리 친구들과 PC방을 다니거나 노래방 같은 데도 자주 다녔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학생들과 소개팅도 자주 하는 등 저는 상상도 못할 연애까지 하면서도 성적까지 좋았던 걸 보면 아마도 흔히 말하는 엄친아가 바로 남편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 싶네요. 근데 막말로 남편이 성격 좋고 공부까지 잘한 게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당시에는 더욱더 남편에게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잘난 남편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에게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은 남편이 아니었답니다. 뭐 주변 사람들한테는 남편이 훨씬 인정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시부모님에게는 남편보다 월등히 공부를 잘하는 아주버님이 훨씬 더 사랑을 받았고 그 부분은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했다고 하더군요. 명절이나 뭐 특별한 날에 식구들이 전부 모이는 날이 있을 때면 은근히 시부모님이 남편과 아주버님을 대하는 태도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시부모님에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아주버님이 최고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전혀 매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형제라고는 전혀 믿기 힘들 만큼 외형적으로도 극과 극이었고 성격 또한 정반대였거든요. 뭐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지금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버님은 딱 봐도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을 것처럼 생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왜 찐따라고 하잖아요. 비록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못생겨도 너무 심하게 못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질투심과 자격지심을 가지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던 남편을 엄청 질투했던 아주버님은 자기가 유일하게 동생보다 잘하는 공부에 더욱더 전념을 했고 그 덕분에 전국에서 상위 1%에 항상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생인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공부로는 형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고 은연중에 열등감을 키워온 모양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형을 공부로 꺾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듯 말을 꺼냈거든요. 물론 현재 형은 의사인데 자기는 약사라는 현실도 못마땅하다는 듯 이야기를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의사나 약사 둘 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그쪽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랑 아주버님 사이에 흐르는 불편한 기류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아주버님은 학창 시절에야 잘생기고 인기 많은 동생에게 질투를 느꼈을지 몰라도 본인이 사회적으로 남편보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희 남편을 대할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지요. 꾸준하게 연애를 하다 저와 결혼까지 성공한 남편과는 달리 아주버님은 지금까지 거의 모쏠이다 싶을 만큼 여자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몇 년째 솔로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우리의 결혼으로 자극을 제대로 받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 동시에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아주버님이 동생 결혼에 자극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고 어찌 보면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이 부러울 수도 있겠다 이해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그런 심경 변화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시며 저한테도 주위에 괜찮은 신부감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는 저희 시부모님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딱히 심각한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티가 나거든요. 첫째 아들은 의사의 둘째 아들도 약사면 당연히 자랑스러울 수 있죠. 거기다 본인들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나 명예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본인 인생 열심히 살아온 저희 부모님과 저를 낮게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부모님과 저 사이에 조율을 잘해줘서 잘 넘기고 살았지. 그게 아니었으면 이번 사건이 생기기 전에 벌써 사단이 나도 났을 것 같네요. 아무튼 다시 아주버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딱 1년 만에 아주버님도 결혼을 하겠다며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다는 여자를 한 명 인사시켜 주더라고요. 우선 몸매면 몸매 얼굴이면 얼굴. 처음에 진짜 연예인이라고 했어도 모두 다 믿을 만큼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였어요. 거기다 듣기로는 외국에서 학교도 나오고 직장까지 다녔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검증할 수 없는 경력들 뿐이었네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같은 여자로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말해보자면 아주버님이 성격이나 외모가 아무리 별로여도 일단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예쁘고 집안 좋은 여자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저렇게 미모 능력 다 갖춘 여성이 아주버님 같은 남자랑 결혼하다 했을 때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내색안하려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형의 결혼 소식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하는 정도의 눈치는 챌 수 있었고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게 바로 지금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며 마치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을 했고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은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를 하기로 했지요.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아주버님과 결혼하기 전에는 연봉 억대를 버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직장을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다 아이를 낳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으면 또 몰라요. 분명히 시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형님이 자기는 딩크족이라고 아이는 가질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일을 그만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저와는 상관없는 그쪽 사정들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몇몇의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막말로 그 사람들 인생이지 제 인생은 아니니까요. 남편이랑 이런저런 사소한 갈등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여느 부부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회사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남편이 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서 빨리 와보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달려간 그곳에는 남편 외에도 아주 낯익은 얼굴이 한 명 더 있었고 그건 바로 아주버님이었어요. 둘 다 얼마나 몸싸움을 했는지 옷은 매란도 없이 다 찢어져 있는 건 물론이고 군데군데 베인 자국에서 피 자국도 보이더라고요. 평소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둘이 몸싸움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본 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물론 전후 사정을 전부 다 듣고 난 후에는 제게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을 믿고 싶지가 않았고 괜히 들었구나 하는 후회뿐이었네요. 여기서 잠깐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네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한 후로 저희 부부와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랬거든요.
평소 내성적이고 말이 많지 않은 쪽은 저와 아주버님이었고, 남편과 형님은 둘째가라면 섭섭할 만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거기다 둘 다 좋고 싫은 게 분명한 편인데, 하필이면 저희 남편이랑 형님이 공통점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만날 때마다 저와 아주버님은 조용히 듣는 입장이었고, 남편과 형님은 죽이 참 잘 맞더군요. 오죽하면 식당이나 술집에 가면 사람들이 남편이랑 형님이 부부인 줄 착각할 정도였다니까요. 뭐 거기까지는 저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이야기를 받아주기에 버거울 때가 많았는데, 그 역할을 형님이 대신 해주니 편한 점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주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가뜩이나 제 남편한테 자기 나름대로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 와이프까지 남편이랑 더 잘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질투심에 불타서 형님한테 그 문제로 꽤나 스트레스를 준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화근이 되었다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형님이 바깥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아주버님은 형님 몰래 녹음기를 자주 들고 다니는 핸드백 안쪽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시로 형님 핸드폰을 확인하는 건 당연하고요. 형님도 형님 나름대로 뭔가 자기한테 헌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의사 남편을 원했었는데, 정작 사사건건 트집 잡고 간섭하려는 아주버님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다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의 걱정대로 진짜 바람을 피우게 되었답니다. 바람 피운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님이랑 눈이 맞은 남자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거든요. 나중에 남편이 그렇게 미인이 작정하고 꼬시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냐며 자기는 진짜 억울하다 핑계를 댄 적이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남편을 용서해 줄 생각은 먼지만큼도 없었지만요. 아무튼 이 모든 사실을 눈으로 귀로 직접 확인한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사실 확인을 하자마자 달려간 곳이 바로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이미 걸렸다 싶었는지 아니라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바로 인정을 해버렸다는데, 그게 아주버님의 화를 더욱더 자극했던 모양이에요. 서로 치고받고 형제끼리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또 있을까요? 심지어 약국 안에 세워져 있던 전신 거울까지 깨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듣고 곧장 남편에게 지금 내 귀로 들은 이야기가 정말이냐 물어봤고, 남편 입에서 그렇긴 한데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와 버렸네요. 세상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형수랑 그럴 수가 있는지. 이 정도 막장 스토리는 TV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들지 않나요? 생각할수록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운 인간들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저는 곧바로 친정부모님께 남편과 이혼하겠다 설명을 드렸어요. 꼬치꼬치 캐물으시면 할 수 없이 전부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빠나 엄마 두 분 모두 제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리 하라고 응원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쎄 시어머니한테서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 온 거예요. 딱히 만나서 할 말은 없던 터라 전화로 말씀하시라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전부 다 집안의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서 생긴 일이랍니다. 제가 왜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들이라고 이야기하시냐 따지니, 오죽 와이프가 매력이 없으면 바람까지 피웠겠냐며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아들 편만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황당 그 자체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애지간하면 한번 넘어가지고 이혼만큼은 피하는 게 저한테도 좋을 거라 하시대요. 괜히 우리나라에서 이혼녀 타이틀 달고 살아봐야 피곤하기만 하지 좋을 게 없다고요. 거기다 다른 남자 또 만나봐야 자기 아들같이 능력 있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등등, 아무리 비상식적인 일을 겪고 있다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으시길래, 저는 한 번만 이딴 식으로 전화하신다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소문 쫙 퍼뜨려 드릴 거라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물론 절대 농담으로 한 말 아니었고요. 그 후로 저야 100% 남편의 귀책 사유를 인정받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그쪽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안 좋은 형제 사이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된 데다가 시아버지는 첫째 아들 편을 들고 시어머니는 저의 전남편인 둘째 아들 편을 들다가 두 분도 같이 사내만에 그러고 있다네요.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도 안타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하기 바로 직전에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랬거든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저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며. 자기가 그런 게 모두 형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알고 보니까 형님과 그런 짓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몇 번 피운 모양이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깜쪽같이 속였는지 저는 아예 눈치조차 채지 못했네요. 그런데 기존에 바람 피운 다른 여자들보다 오히려 자기 형 와이프라고 생각하니까 더 짜릿했다고 털어놓는데 진짜 이런 쓰레기가 또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자동 녹음된 파일을 시부모와 남편의 형한테 보내주고 모든 연락은 끊어버렸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도 옮기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아예 당분간 같이 살 계획으로 얼마 전에 이사도 했거든요. 살면서 별 희한한 인간들을 만나왔지만 역대급 쓰레기가 바로 내 남편이었다니 지금도 생각하면 등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부디 그 집안 인간들이랑 죽을 때까지 마주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바닥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며 저만의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